저는 올해 32살이고 3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공기업에서 일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좋고 저랑 정말 잘 맞아서 부모님께 소개드리고 싶어서 상견례를 잡았습니다. 저희 집은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꽤 성공하셔서요. 하지만 부모님은 절대 그런 걸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돈이 있다고 해서 잘난 건 아니다. 겸손하게 살아라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여자친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에 다니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특별히 부유하지는 않지만 딸을 정말 소중하게 키우신 것 같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도 부모님이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주신 덕분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만나시는 자리라서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서로 인사드리고 자녀들 얘기도 하시고 웃음소리도 나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여자친구 아버지가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사돈어른, 혹시 우리 딸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해주실 생각이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라고 하시니까 여자친구 아버지가 우리 딸은 집이 없으면 시집을 보낼 수 없습니다. 최소한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여자친구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말을 잃으셨어요. 여자친구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시고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는 계속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월세로 시작해요? 우리 딸이 고생할 게 뻔하잖아요. 신랑 쪽에서 집 정도는 준비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하고 말끝을 흐리시니까 여자친구 아버지가 갑자기가 아니죠. 이런 건 미리미리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을 수 없어서 아버님, 저희가 집을 안 마련한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런 조건을 내세우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건이 아니라 상식이야.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돈이 들었는데 집도 없는 데로 보내라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날 상견례는 좋지 않은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집에 가서 가족끼리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자리를 정리하셨어요.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고 저도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와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저는 집을 사달라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저희가 노력해서 마련하면 안 되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실 우리가 집을 사주는 건 어렵지 않아. 하지만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기분이 좋지 않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돈 문제가 아니야. 저렇게 처음부터 조건부터 내거는 게 맘에 안 들어. 결혼이 거래냐? 라고 하시면서 불쾌해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한 번 더 만나서 얘기해보자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여자친구도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오빠 미안해. 우리 아빠가 너무 나갔어. 내가 얘기해볼게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우리가 잘 해결해보자라고 위로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이번에는 여자친구 어머니가 먼저 지난번에 좀 성급했나 봅니다라고 말문을 여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는 좀 다르구나 하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 아버지는 여전했습니다. 성급한 게 아니라 필요한 얘기였어요. 우리 딸이 결혼해서 고생하는 걸 볼 수는 없습니다. 집 한 채 정도는 기본이죠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아빠,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왜 꼭 집을 요구하세요? 라고 하니까 너는 모르는 소리야. 결혼하면 아이도 낳아야 하고 월세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아? 신랑 쪽에서 집 정도는 준비해주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사돈어른, 저희도 아이들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건부터 내세우시면 저희도 기분이 좋지 않네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 아버지가 기분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문제입니다. 요즘 집값이 얼마인데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해요? 부모가 도와줘야죠 라고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버님, 저희도 집을 마련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조건을 내세우시면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당황스럽다고? 그럼 우리 딸 평생 월세로 살라고? 라고 반박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제발 그만해요.
오빠 가족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라고 말렸지만 여자친구 아버지는 너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조용히 계시던 저희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돈어른, 할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집 한두 채 사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돈어른이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자친구 가족들이 갑자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키웠습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 생각이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요구받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돈어른께서 딸을 아끼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아들을 아끼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집으로 시작하라고 하시면 그 다음엔 또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차? 사업자금? 손자 교육비? 여자친구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라 라고 말하려고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하시고 계속하셨어요. 아닙니다. 분명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나중에 또 요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립하라. 여자를 책임질 각오가 되면 결혼하라. 집이 없어도 사랑으로 시작해서 함께 이뤄나가라고 말입니다. 자리가 정말 조용해졌어요. 여자친구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고 여자친구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저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께서 정말로 집을 조건으로 내세우신다면 이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결혼은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으로 시작하는 결혼이어야 합니다. 여자친구 아버지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시려다가 말을 멈추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기세에 눌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럼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시죠. 정 그런 조건을 고집하신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일어나셨어요.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에 와서 여자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여자친구가 울면서 오빠, 우리 헤어져야 하나?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돼.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어라고 했어요. 며칠 후에 여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 우리 아빠가 계속 생각해 보시더니 태도가 좀 바뀌신 것 같아.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정말 마음을 바꾸신 건지 아니면 다른 조건을 내세우시려는 건지.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친구 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사돈어른들, 지난번에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자친구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하셨어요.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딸을 걱정하는 부모 마음으로 한 얘기인데요. 집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합니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하고 한숨이 나왔어요. 여자친구는 아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오빠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여자친구 아버지는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사돈어른, 저희도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건부터 따지시면 저희도 기분이 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친구 아버지가 기분 상한다고요? 그럼 우리 딸은 어떻고요? 평생 고생하라고요? 라고 목소리를 높이시니까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답답해서 아버님, 저는 여자친구를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집이 없어도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마련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나중이 언제야? 10년? 20년? 라고 반박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단호함이 더 느껴졌어요. 사돈어른, 이제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사실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집 한 채 정도는 충분히 사줄 수 있어요. 아니, 집 여러 채도 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친구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와줄 생각이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요구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돈어른께서 집을 요구하시는 건 결국 저희 집 재산을 노리는 것 아닙니까? 딸을 사랑한다면서 사실은 사위 집안의 경제력을 계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자친구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하시려다가 말을 멈추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지적이 뼈 아팠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결혼은 반대합니다. 처음부터 조건부터 따지고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시는 분과는 사돈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로 딸을 아끼신다면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딸을 평생 소중하게 여길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 아들은 3년 동안 따님을 정말 아껴왔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그럴 겁니다. 하지만 사돈 어른께서 그런 마음보다 집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다면 이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여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아빠, 제발 그만해요. 오빠 가족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빠를 믿어주세요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아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내를 평생 사랑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같이 노력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고요. 집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련되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집부터 요구하신다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저는 제 아들의 결혼이 거래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돈어른께서 정 그렇게 하시겠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 순간 자리가 정말 조용해졌어요. 여자친구 어머니가 먼저 여보, 사돈어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 아버지도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돈어른, 저희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결혼이면 저희는 언제든 축복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여자친구 아버지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사돈어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너무 현실적인 것만 생각했나 봅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난 걸 축복해야 하는데 조건부터 따졌네요 라고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사위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딸 걱정하는 마음에 너무 성급했구나. 우리 딸 잘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여자친구도 그때서야 활짝 웃으면서 오빠,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연하지,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자친구 부모님도 저희 가족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셨고 집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나중에 따로 아들아, 나중에 정말 집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라. 지금은 아니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저희가 먼저 노력해보고 정말 어려우면 그때 도움 요청드릴게요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결국 저희는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집은 전세로 시작하지만 여자친구와 제가 함께 노력해서 언젠가는 우리만의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도 오빠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라고 말해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버지께 감사해요. 만약 그때 아버지가 그냥 집을 사주겠다고 하셨다면 나중에 또 다른 요구들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단호하게 선을 그으셔서 여자친구 가족들도 반성하게 되었고 결국 진정한 의미의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정말 조건이나 거래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집이나 돈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자친구 부모님도 이제는 저를 진짜 사위처럼 대해주시고 저희 부모님도 여자친구를 딸처럼 아껴주세요.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건이나 계산보다는 진정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이나 돈은 나중에 노력해서 만들 수 있지만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그날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결혼은 두 집안이 조건을 따지는 거래가 아니라 두 사람이 사랑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말씀이요. 정말 명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조건보다는 마음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